uh, 2 nights so that the kids could come out here one of the evenings. We were just really tired last night. So I kind of want to come out and get a sense of it because we're going to spend the morning in Busan and then in the afternoon. Whoa. 미국에서 날아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 5명을 데리고 부산에 딱 24시간만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뭘 보고 뭘 먹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마이크 달튼. 직업은 교사, 취미는 여행. 그리고 그걸 유튜브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달튼스 디투어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이미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불과 2시간 반. 미국에서 비슷한 거리를 이동하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속열차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정시에 깨끗하게 편안하게. 이게 한국인에게는 그냥 월요일 아침인데 이 미국인 교사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한때 전쟁 피난민들이 언덕에 모여 만든 정착촌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색채와 벽화 그리고 골목마다 이야기가 담긴 예술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는데요. 마이크는 이 골목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장소가 알아서 말하게 두는 곳이라고요. 실제로 감천문화마을은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계속 나타납니다. 골목 하나를 돌면 누군가의 뒷마당처럼 보이다가 또 하나를 넘으면 언덕 너머로 파란 지붕들이 펼쳐지는 시기죠. 포르투갈의 알파마, 그리스의 시클라데스 섬마을과 비교되곤 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예술 마을을 보기 어렵습니다. 낡은 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예술을 입힌 것. 그게 감천문화마을이 전 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나온 일행은 해운대로 이동했습니다. 모래사장과 파도 그리고 그 뒤로 병풍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마이크는 이 풍경을 보면서 모래, 파도 그리고 고층 빌딩이라고 딱 3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해변 바로 뒤에 도심이 붙어있는 이 구조, 미국의 마이애미나 산타모니카와 비교해도 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저렇게 개발되어 있으면서도 해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 한국이 도시계획에서도 얼마나 정교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And now we are at the beach and we're going to make our way down the beach on a train. It's kind of a tourist train. We're going to get 해변에서 충분히 쉰 뒤 일행이 다음으로 탄 건 해변을 따라 달리는 작은 관광 열차였습니다. 마이크 본인도 정말 멋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목적지는 해동용궁사. 바다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사원은 처음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바다 위 기암 절벽에 세워진 사원. 파도 소리와 불경 소리가 뒤섞이는 그 공간에서 마이크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같다고 돌과 물, 솜과 침묵이 공존하는 장소라고 표현했는데요. 12지 신상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용이 구슬을 물고 있는 조각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짙푸른 바다까지. 이런 사원은 미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캘리포니아 해안에 오래된 스페인 미션 건축물들도 있지만 Hey, I want to see if I can. Hold on, let me go first. Which one? Oh, the turtle. 파도가 들이치는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진 사원은 지구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일행이 들어간 곳은 부산의 삼겹살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불판이 놓이고 고기가 올라가고 각종 밑반찬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일행이 겪은 것은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불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이 경험. 미국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주문하면 주방에서 다 조리해서 접시에 담아 나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직접 굽고 쌈 싸서 먹고 옆 테이블에서 비슷하게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서 식사하는 이 문화. 마이크 일행은 이걸 처음 경험하면서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붙어요라며 불판 앞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금방 터득했습니다. It's not about how much, it's about how you eat it. Well, John was telling me the meat master. I have to keep moving it around or else it'll stick. 식사를 마치고 체크인한 숙소 또한 일행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산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로비를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블 바닥에 세련된 조명, 넓은 화장실, 깔끔한 객실. 마이크는 이 위치에 이 시설이면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이 수준의 호텔이 한국에서는 중급 비즈니스 호텔 가격대에서 나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비슷한 시설이면 1박에 50만 원은 훌쩍 넘기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이게 한국 여행이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마이크가 정말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잠이 깨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직 가게가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가 안전하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새벽 6시에 부산 거리를 혼자 걷는 마이크. 이건 미국에서는 선뜻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특히 혼자서 낯선 도시에서 새벽에. 하지만 부산에서는 달랐습니다. 길은 조용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네 번째로 지나친 편의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마이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편의점이 작지만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도록 곳곳에 있다고요. 미국에서 편의점은 대도시에나 있는 것이고 새벽에 열려있는 곳도 드뭅니다. 게다가 치안 문제 때문에 혼자 새벽에 편의점 가는 걸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한국의 24시간 편의점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가죠. 아침이 밝자 일행은 자갈치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이 해안도시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요. 자갈치 어시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이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해산물들이 가득한 수족 골목처럼 이어진 좌판들, 위층 식당에서는 방금 고른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요리해 준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래서 직접 고르고 바로 위 식당에서 즉석 조리. 마이크는 마치 바다에서 직접 꺼내 파는 것 같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로아티아 굴 양식장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이 규모로 운영되는 시장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해산물 시장이 아니에요. 바다와 식탁 사이의 거리가 말 그대로 계단 하나인 곳입니다. 자갈치를 나온 일행은 용두산 부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부산은 또 달랐습니다. 해안선과 산, 그 사이 빼곡하게 들어선 동네들. 마이크는 이 도시는 깔끔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거칠고 복잡하고 층층이 쌓여있는 이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밀려온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어느 해안 도시도 이런 밀도와 이런 풍경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언덕 도시로 유명하지만 언덕 너머 바다가 있고 그 해안선을 따라 또 다른 동네가 펼쳐지고 그 위에 영화제 거리가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행은 BIFF 광장을 걸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 거리는 밤에도 사람들로 활기찼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네온 사인이 뒤섞인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부산의 마지막 얼굴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이크의 최종 결론은 이랬습니다. 24시간은 전혀 부족하다. 시장도 동네도 음식도 볼 것도 너무 많다. 정말 멋진 도시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 이게 마이크 달튼이 부산에 매긴 점수였습니다. 24 hours in Busan is not enough. Not even close. We could have used way more time to eat at the market or explore the area around the hotel. There's just so much to see and so much to do. A really cool city. But maybe next time I'll get.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산은 그냥 경상도에 있는 큰 도시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하고 KTX 타고 내려가서 밥 먹고 오는 거. 그런데 미국인 선생님이 5명의 학생들과 24시간 꽉 채워 달려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이 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그 정도 도시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은 우리 발밑에 있는 이 땅의 가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